안녕하십니까. 화영구입니다. 다시 코로나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네, 저희 치과에서는 의사뿐만 아니라 모든 스태프들이 마스크를 끼고 그 다음에 페이스 쉴드를 꼭 하고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꼭 사진을 찍어 놓고 매일매일 그 사진을 찍어 놓습니다. 그래서 혹시 코로나 환자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한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 코로나에서 이걸 잘 극복하고 슬기롭게 지나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이제 사이너스 그래프트에 대한 얘기를 하겠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제 사이너스를 인볼브하지 않은 것과 인볼브한 상태를 지난번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어서 오늘도 크레스트 CMI 픽세이션을 연달아하고 그 이어서 크레스트 CMI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게 되면은 픽세이션 클래시피케이션을 만들었는데 클래스 1 사이너스에 인볼브하지 않은 거, 클래스 2는 인볼브했지만 인페리어 월에만 인게이지하고 사이너스를 뚫고 들어가되 멤브레인을 퍼포레이션 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클래스 3는 크레스탈로 뼈이식을 한 걸 클래스 3라고, 클래스 4는 레터럴 어프로치, 레터럴 어프로치에 한 것을 클래스 4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클래스 2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정리를 좀 더 하고 그럼 클래스 3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클래스 2는 저희가 6mm만 돼도 뼈이식을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지난번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 13mm가 된다 해도 인페리어 코리칼 월의 고정을 얻기 위해서 사이너스를 뚫고 들어가는 그런 컨셉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CMI 픽세이션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결국에는 사이너스에서 어떻게 하면 고정을 얻을까 라고 하는 것이고, 특히 인페리어 코리칼 월의 고정을 얻기 위해서 그 에이피칼 픽세이션을 아이 픽세이션이라고 얘기했고, 그 인페리어 코리칼 월을 구멍을 작게 뚫고 그쪽에 인게이지를 하기 위해서 임플란트의 에이펙스는 이렇게 테이프하고 아주 가늘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과 클래스 2의 차이점도 말씀을 드렸고, 가급적이면 클래스 2를 만들어야 저희가 원하는 30에서 40뉴턴을 얻을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실은 뼈이식을 하는 것이 겁이 나서 사이너스 쪽을 잘 들어가기 어려워하는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인페리어 코리칼 월의 고정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기 위해서 이 에스리머라는 것이 개발이 됐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구멍을 인페리어 코리칼 월에 뚫는다는 거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레트럴 월에도 구멍을 뚫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septum에도 구멍을 뚫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뼈이식을 한 다음에 오늘 여기까지 할 겁니다. 뼈이식하고 원하는 고정력을 얻어내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잔존하는 고월에 어떻게 하면 그 아이디어는 고정을 얻어내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키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래서 에스리머가 사이즈가 2.4에서 3.6까지 돼 있고, 주로 구치부에 4.5에서 5.0을 쓸 때는 3.2를 쓰고, 3.2에 3.6을 쓰는데, 3.2는 임플란트가 사이너스 내로 3mm 이하로 들어갈 때는 가급적이면 3.2를 쓰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들어갈 때는 3.6, 조금 더 넓은 3.6 사이즈를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SCA 키트에는 스타퍼가, S리머가 1mm부터 12mm, 11mm까지 쭉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예를 들어서 잔존골이 7mm인 경우에는 6mm까지 들링을 하고 7mm 스타퍼부터 계속 들어가서 뚫릴 때까지
들어간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의 케이스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이쪽에서 보게 되면은 14번부터 17번까지 미싱되어 있는데 14번 부위가 한 11mm가 넘고요. 그 다음에 16부위가 한 4.7 뭐 이 정도 되는데 그래서 11번에는 클래스 1 또는 클래스 2를 만들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번에는 좀 애매하죠. 저거는 이제 클래스 3를 만들어야겠죠. 이제 5mm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뼈 이식을 하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실제로 뚫리는 데까지 들어가야 되니까 그거를 S리머로 한번 뚫고 들어가 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가이드 같은 거 쓰게 되면 정확하게 어디를 뚫고 들어가는지 알 수 있지만 우리가 그냥 손으로 대충 할 때는 지금 어느 부위인지 알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S리머가 되게 중요하고 S리머를 가장 짧은 사이즈의 S리머로 뚫고 들어가다가 1mm씩 전진에 들어가는 거죠. 뚫릴 때까지. 그 과정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4번부터 17번까지인데 이번에는 저희가 14번과 16번에 두 개의 임플란트 신기로 했고요. 액세서리 키트에 보면은 이 펀치가 있습니다. 펀치. 이 펀치로 억대 진조가 충분히 있는 경우에는 펀칭 테크닉을 많이 즐겨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펀칭을 쓰는 방법은 이런 거죠. 이제 본이 평탄하지 않기 때문에 좌우로 흔들어 가면서 이제 그 페리오스템까지 완벽하게 지금 펀칭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는 서지컬 큐렛으로 이렇게 걷어냅니다. 물론 저걸 나중에 덮는 데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 다음에 앞쪽에는 저희가 본 덴시티에 따라서 만약에 본 덴시티가 좋으면 10mm를 사용을 할 거고 그렇지 않으면 13mm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덴시티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니셜 드릴링이 되게 중요한데 처음에는 한 11.5나 13mm 드릴링을 먼저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본 덴시티를 여기서 느끼죠. 이게 지금 D2 한 3 정도 본 정도가 된다는 걸 내가 느꼈기 때문에 여기에는 4.5에 10mm를 심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뒤쪽에는 정확히 모르니까 한 3mm부터 드릴링을 해나가는 3mm 드릴링을 하고 그 다음에 넓힌 다음에 지금 이제 뚫렸는지를 확인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는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3.5, 4.0, 4.5 파이널 드릴을 이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저기는 지금 스타프를 끼지 않은 거는 이미 드릴링을 먼저 해놨기 때문에 이제 바텀을 알잖아요. 바텀을 아니까 그 스타프를 굳이 끼지 않아도 되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덴시티를 느껴가면서 했고 앞에는 4510을 심는 걸로 했고 지금 3.2 S리머를 하고요. 지금 5mm 스타퍼를 끼고 아까 4mm까지 드릴링을 했으니까 이제 5mm부터 드릴링을 해나갑니다. 3.2를 이제 끼웠죠. 그리고 계속 6mm, 7mm 들어가는데 언제까지? 사이너스가 뚫릴 때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은 이제 안전하게 안 뚫린다는 걸 우리가 알기 때문에 1mm씩 전진해 가면서 이제 사이너스의 인페리어 코리컬 월 부분을 지금 이렇게 저걸로 만져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만져보고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 뚫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는 4mm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이제 벌써 8mm를 끼고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짜증을 낼까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잔존굴의 길이가 점점 길어지기 때문에 기분이 되게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 3가 갑자기 클래스 2가 되는 순간이죠. 벌써 이미 이거는 지금 9mm
스타퍼로 뚫고 들어가는 거니까요. 5mm인 줄 알았는데 거의 지금 10mm를 뚫고 들어간 겁니다. 이게 바로 SCA S리머 키트의 굉장한 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앞쪽에는 4510 IS2 액티브 4510을 신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브릿지가 되기 때문에 4.0보다는 조금 더 이제 굵은 4.5 다이아미터가 좋고요. 그래서 4.5에 4510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본 덴시티도 한 D3본 정도 됐기 때문에 고정력을 잘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지금 프리핸드로 손으로 신고 있는 거죠. 좀 이제 저건 익숙해져야지 옆에 있는 어제이슨 치아의 루트를 치거나 그러지 않겠죠. 그렇지만 이제 가끔씩 저도 실수를 많이 합니다. 이게 옆에 있는 치아를 이렇게 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IS2 액티브 510을 아까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직접 바로 사이너스를 뚫고 들어가서 한 1mm 정도 뚫고 들어가서 인페리어 코리칼 월을 인게이지 시키는 그런 장면입니다. 놀랍게도 저런 경우는 고정력을 거의 한 30N 이상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필요시에는 얼리 로딩이나 이미디어 로딩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보시다시피 이렇게 플랩리스로 하는 경우는 꼭 주변을 이렇게 체크해 가지고 임플란트가 정확히 잘 들어갔는지, 어디가 노출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해 주면서 조금 더 깊게 0.5에서 1mm 정도 조금 더 깊게 심는 거는 뭐 안전합니다. 그래서 항상 마지막 토크는 항상 저는 이제 토크 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토크를 반드시 재는 거죠. 그리고 40이 넘어가면 이거를 한번 리버스 토크를 줘가지고 다시 40N에 맞추는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5 다이아미터로 펀칭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굵은 이거는 뭐 거의 한 8.0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저런 건 좀 잘 안 들어가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이게 막 우겨놓지 마시고 약간 인시전을 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간의 인시전을 살짝 긋고 조금만 벌린 다음에 그 다음에 심어주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어티치드 진지발을 조금 이렇게 와이드닝 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가 슈처를 하지 않고도 간단히 끝낼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플랩리스 또는 이 펀칭 테크닉으로는 저렇게 많이 하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약간 이 사이너스 쪽으로 인볼브가 됐지만은 그라프트를 하지 않고 멤브레인이 찢어지지 않은 상태로 이게 감싸고 있는 상태, 그리고 고정력을 40N 얻는 그런 상태가 된 거죠. 보시면 이게 지금 보시면은 인페리어 코리칼 월에 이렇게 오블리크한 인페리어 코리칼 월에 고정을 이렇게 얻은 거라서 고정력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고 4mm인 줄 알았는데 10mm 임플란트를 뼈이식 없이 심을 수 있었던 거죠. 거기에 이제 아까 S리머라는 무기가 하나가 존재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프트한 본을 쭉 이렇게 밀고 들어갈 수 있는 강력한 임플란트. 그래서 우리가 이제 CMI 임플란트라고 얘기했고, 강력한 스레드를 에이펙스에 가지고 있는 이런 임플란트 시리즈가 익스터널, 그 다음에 아스트라 타입의 IS, 그 다음에 이제 스레드, 마크로 스레드 끝까지 와 있는 IS2 액티브에서 이제 이것이 좀 더 발전해가지고 IS3 액티브까지 인터널 서브머지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익스터널 IT에도 CMI IT3 액티브가 이렇게 나와서 뭐 입맛대로 쓰시는데 주로 IS2나 IT2는 소프트 한 번에 사용을 하고
IS3라든지 IT3 이런 거는 소프트 한 번뿐만이 아니라 하드 한 번에 쓸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나눠 놓으시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이제 이런 CMI 임플란트의 그 장기적인 결과를 보게 되면 이건 지금 IS2네요. 한 9년 된 거고 뭐 굉장히 잘 있고 익스터널 EB도 지금 9년 됐는데 전혀 분노수 없고요. IS1은 완도 역시 거의 뭐 분노수 없습니다. 여기는 좀 짧은 임플란트가 심어져 있는데 9년 된 임플란트지만 전혀 분노수 없이 잘 지금 사용이 되고 있다. 근데 9년이 지나고 나서 25번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페리온탈 리가멘트가 점점 커지면서 많이 흔들리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발치를 하고 임플란트를 심기로 그렇게 되어져 있고요.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 길이가 중요하죠. 그래서 2를 만들 건지 CMI 클래스 3를 할 건지 2를 할 건지를 이제 결정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바로 요 치아인데요. 이제 발치를 하고 그 다음에 S리머로 1mm씩 계속 밀고 들어갑니다. S리머로 쭉쭉쭉 이제 인페리어 월이 뚫릴 때까지. 자, 사이즈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여기는 지금 4.5 이거나 4.0일 거고요. IT1, IT2네요. 2 임플란트가 신입이 되고 있습니다. 고전력이 아주 잘 얻어지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버칼 쪽에 주로 이제 공간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그냥 놔두기도 하지만 저는 본으로 많이 채우는 편이고 주로 그런 쪽에는 이제 휴먼본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 정도, 지금 IT임에도 불구하고 서브로 한 1mm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굉장히 에스테틱한 결과를 가져오는데요.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소프티슈에 뭐 픽스처가 노출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이 아주 훌륭한 크라운이 완성이 됐고, 여기 보시다시피 짧은 임플란트 뭐 한 7mm 같은데요. 이것도 걷더니 뭐 9년을 버텨왔었고요. 보통은 이제 이렇게 10mm를 심고 보시다시피 여기에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인페리어 코리컬 고정을 얻어서 로딩을 빨리 할 수 있거나 아니면 적어도 30N 얻어내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케이스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7년도 8월 달에 내원하신 분인데요. 17번과 26, 7이 없는 그런 환자이십니다. 그래서 25, 6, 7의 이제 세 개를 역시 프렘리스로 하고 이제 S리머로 뚫고 들어가서 역시 마찬가지 가급적이면 클래스 2를 만들려고 노력하죠. 뼈 이식을 굳이 할 필요가 없으면, 예를 들면 뭐 8mm다 뚫렸는데 뭐 8mm다 그러면 뭐 그런 경우는 약간의 뼈 이식을 하고 10mm를 심거나 아니면 8.5로 심거나 하는 거고요. 이렇게 익스터널 임플란트를 3개를 심었습니다. 이게 2007년 9월 19일이네요. 보시면은 이쪽에 3개, 아래쪽에 하나, 반대쪽에 하나. 그때는 익스터널을 많이 심었기 때문에 이쪽에 좀 약간의 어제이슨 루트를 이탄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만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그렇지는 않았고 다행이요. 2007년 11월 20일이니까 2달 만에 임프레션을 체득을 했습니다. 이때 픽업 임프레션, 이게 2007년이니까 지금부터 20년 전이죠. 20년 전에 이런 픽업 임프레션을 많이 떴는데 지금은 안 그렇죠. 이제는 픽캡으로 이제 플라스틱 트레이나 아니면 메탈 트레이로 바로 인상을 뜰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죠. 정밀하게. 그래서 이렇게 어려운 인상은 뜨지 않고 있습니다. 이거 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이때 당시만 해도. 역시 SCRP. 네, 보철이 완성됐고, 2007년 12월 13일이네요. 지금으로부터, 역시 2007년, 17년, 정도 됐죠.
20년이 넘었네요. 2013년 됐네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됐고요. 7년 후의 모습이 15년, 7년 후의 모습인데, 익스날도 뭐 전혀 문제 없이 잘 유지가 되었고요. 9년 후의 모습이죠. 16번이 조금, 16번이 이쪽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요게 이제 탈이 날 수가 있는 상황이 되었고, 나머지 임플란트는 9년이 지난 후에도 아주 멀쩡히 잘 있었습니다. 드디어 8월 30일 16번이 발치가 되었네요. 그리고 이제 이때도 그러면 봉그라프트를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건데요. 역시 길이를 재보고 7mm인지 8mm인지, 그러나 사이너스 파노라마를 보고서는 정확한 길이는 알지는 못한다, 이런 얘기고, 역시 지금 보시다시피 결론적으로는 5에 10mm를 식립을 했는데 붙는데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정확하게 인페리어 코리칼 월에 인게이지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용하는 IT SCRP 어바트먼트를 이용해서 싱글 SCRP 크라운을 제작한 모습이고, 역시 이때도 질코니아 크라운이었네요. 이렇게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지금까지 클래스2에 대해서 이제 결론을 졌는데, 클래스2는 가장 우리가 하기 쉬운 거고, 구전노도 제일 좋고, 뼈 이식도 하지 않고, 뭐 5분 내에 끝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클래스2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클래스3로 가겠습니다. 클래스3는 어쩔 수 없이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죠. 저희는 이제 정의를 3mm부터 7mm 정도의 잔존골이 있을 때 저희가 이제 크레스탈로 어프로치 할 수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3mm만 돼도 우리가 적어도 7mm 정도 이상 이렇게 올려서 10mm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다 라는 얘기고, 안 그러면 8.5를 심거나 안 그러면 7mm까지 심을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이제 클래스 3 CM 픽세이션은 뭡니까? I 픽세이션은 얻어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죠. 그래서 CM 픽세이션, I는 이제 픽세이션이 되지 않은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클래스 2, 클래스 3 CM 픽세이션, 이렇게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이제 S리머라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이걸로 원하는 다이아미터에 구멍을 뚫고서 멤브레인에 손상 없이 여기까지 우리가 이제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클래스 3를 만들려면 뼈 이식을 해야 되는데, 멤브레인이 정확하게 뚫리지 않고 인텍트하게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흔히 알다시피 코를 막고 숨을 쉬어보면은 바람이 휙 새거나 뭐 이렇게 이제 피가 폭 나오거나 그러면은 이제 뚫린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뼈를 여기다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뼈가 사이너스 그 내로 들어가 버리죠. 그러면 이제 완전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겁니다. S림으로 뚫었을 때 멤브레인이 뚫리지 않아야 된다. 이게 이제 이거는 만약에 뚫리는 상황이 되면 클래스 3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레터럴 어프로치를 해야 되는 클래스 4로 가야 되는 거죠. 아니면 뼈 이식을 하지 않는 클래스 2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게이지, 뎁스 게이지로 막을 이렇게 보통은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초보자들은 하다가 푹 들어먹거든요. 굉장히 약한 경우에. 그래서 인페리어 코티칼 월에서부터 1mm 이상은 이게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잘 못 느끼겠으면 이게 뭐 이제 바람을 불거나 이런 테크닉을 써야 되지, 멤브레인을 느껴보려고 하는 거는 초보자들은 조금 어렵다. 그렇지만 뚫려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전제가 돼야 됩니다.
자, 일단 이제 뚫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뼈를 넣어야 되는데, 제가 뭐 처음에 썼던 테크닉들이죠. 이제 일단 소프트한 그 머티리얼을 집어넣는다. 예를 들면은 PRF라든지, 우리가 그 본을, 파우더를 만들어요. 이게 우리가 그 약을 이렇게 갈듯이, 이게 갈아서, 이제 완전히 그 페이스트를 만드는 거죠. 페이스트 만들어가지고 그거를 한 0.1cc 정도를 먼저 집어넣습니다. 집어넣으면, 아니면 이제 뭐 퍼티본이라든지 아니면 뭐 젤이라든지 아니면 스폰지 콜라겐 같은, 콜라 테이프 같은 그런 스폰지 콜라겐 같은 거를 한번 조금 넣어주면 그 다음에 여기다 뼈를 이제 넣을 때 이제 소프트한 본들이 이렇게 위를 덮어주기 때문에 이제 멤브레인이 잘 박리되면서 올라간다. 라는 이제 그 하나의 테크닉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개가 없으면 자기가 쓰려고 하는 뼈를 0.12cc 꺼내가지고 갈아가지고 먼저 집어넣자. 라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하드한 본을 집어넣는 건데요. 자, 이때 이제 이 본 캐리어를 이용을 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어떤 본을 넣을 거냐라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들 뭐 논문을 많이 뒤져보거나, 뭐 이렇게 누구한테 물어봐도, 뭐 이렇게 확실하게 대답을 해주지는 않을 수 있고요. 대부분이 그럴 겁니다. 뭐 자가본이 제일 좋지. 아니면 뭐 휴먼본이 제일 좋지. 뭐 이렇게 이제 순서를 뭐 자가본, 휴먼본, 그 다음에 뭐 제노그라프트, 그 다음에 알로플라스트, 뭐 이렇게 되겠죠? 저는 이제 거꾸로 갑니다. 저는 이 사이너스에는, 1순위가 알로플라스트예요. 요거 이제 합성골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야, 그 뼈가 제일 안 되는 합성골을 사이너스에 집어넣냐? 네. 요건 저의 20년의 노하우인데요. 안 될 것 같았던 뼈 이식이 이 사이너스에 집어넣었을 때 딱딱하게 되는 거를 수없이 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렇게 넣었을 때 그 임플란트가 실패하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장기적인 결과를, 20년의 결과를 봤을 때 사이너스에는 이 합성골을 넣어도 전혀 성공률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것이 뭐 논문을 뒤져봐도 그렇고요. 그렇고 그러면 왜 근데 이왕이면 뭐 자가본이나 휴먼본을 쓰지 왜 그러냐라고 할 텐데 하나의 이유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 이제 나중에 제가 얘기할 이제 사이노사이티스 이제 그 상악동염인데요. 상악동염이 제일 잘 걸리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합성골보다는 휴먼본이 알로본이 훨씬 더 이제 감염이 잘 된다. 그래서 쉽게 상악동염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건데 뭐 그것이 정설은 아닙니다. 뭐 저의 그냥 저의 노하우고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넣지 않습니다. 특히 이 멤브레인이 찢어져 가지고 안으로 이 본 머터리에 들어갔을 때 탈이 어떤 게 나느냐? 자가본이나 아니면 휴먼본이나 이런 것들이 탈이 그냥 사이노사이티스 바로 걸립니다. 그런데 알로플라스트를 넣었을 때 이게 찢어져 가지고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는 별로 그런 염증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일부러 그렇게 집어넣는 건 아닌데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가끔씩 있거든요. 있어요. 그때 자기를 구제해 주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중에 사이노사이티스 생기면 어떻게 치료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내가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은 말고요. 저는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건 DM본이나 칼포 같은 이 알로플라스트를 많이 쓰고 있다. 라는 거고, 또 하나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본 캐리어로 이제 그러면 얼마만큼 뼈를 집어넣어야 돼 하는 건데요. 자, 한 번 집어넣을 때, 그러니까 1mm를 올릴 때 0.1cc의 고리식제를 필요로 한다라고 그냥, 러플리 결정을 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캐리어는 한 번 떠서 집어넣으면 0.05cc, 다시 말하면 두 번을 집어넣으면 1mm 정도를 올릴 수 있다라고 그냥 어느 정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5mm를 올린다 그러면 10번을 집어넣으셔야 되고요. 6mm 올릴 거야 그러면 6번,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야지 내가 대충 어느 정도 올리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캐리어를 한 다음에 컨덴싱을 하는데, 이 컨덴싱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굵은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는 그 반대쪽에 가는 컨덴서가 있습니다. 이 컨덴서는 그럼 뭐냐면, 굵은 거는 그 마지막 지금 제가 보여드리면 이렇게 처음에 뼈를 집어넣고 이렇게 넣을 때는 저 굵은 거가 잘 안 들 때가 있습니다. 특히 구멍을 작게 뚫었을 때는 저게 안 들어갑니다. 그때 요 가는 걸로 이렇게 탁탁탁 이렇게 쑤셔 넣으면은 뼈가 잘 들어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게 주변에 좀 남아있는 거를 좀 굵은 걸로 이렇게 쑥 집어넣으면 더 잘 되죠. 그래서 처음에는 가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굵은 거. 또는 이제 소프트한 번을 넣을 때는 이런 굵은 걸로 한꺼번에 쭉 밀어넣는 거고요. 딱딱한 번을 넣을 때는 가는 걸로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본 스프레딩, 뭐 좀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옆으로 뼈를 이렇게 벌려주기 위해서 한 80rpm으로 본 스프레딩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이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려요. How much elevating? 얼마나 지금 올릴 수 있냐라고 이게 보통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크레스트 어프로치로 얼마나 올릴 수 있어, 뼈를? 자, 뭐, 누구는 10mm 올린다고 그러고, 누구는 3mm 올린다고 하죠. 자, 이렇게 플랫한 서피스, 이제, 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플로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게 3mm, 1, 2mm, 1, 2mm 밖에 못 올립니다. 3mm 올리기가 좀 어렵고요. 이렇게 컨케이브한 걸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잘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플랫한 곳에 심었잖아요? 그럼 이거 맥시멈 이게 지금 3mm 이상 올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잘못하면 이제 뚫려버리는 거라서, 무리하게 많이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얘기고,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컨케이브한 경우는 이 좀 엄청나게 올렸죠. 거의 한 뭐 10mm를 그냥 곧더니 뼈를 집어넣는데요. 왜 그럴까요? 여기 지금 이게 세프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멤브레인이 이렇게 박리가 되면 반대로 이렇게 위로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멤브레인이 이렇게 박리가 돼서 올라간 거죠. 그래서 컨케비티를 활용하고 옆에 레트럴 월을 활용하면 뼈를 많이 올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뼈가 임플란트를 긴 걸 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저렇게 해놓고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뼈를 넣는 거는 터지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 정말 이렇게 뭐 뷰티풀하게 뭐 이렇게 많이 뼈 이식을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7mm나 8.5mm 정도 돼도 사실은 임플란트가 괜찮기 때문입니다. 무리하게 안 하셔도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게 만약에 잔존골이 8mm, 6mm 되어 있는 경우에 우리가 클래스 2를 만들 수 있지만, 이제 클래스 3에 접근하는 상황에 있어서 내가 반드시 뼈를 넣어야 되는 곳에 하다가 만약에 실수하면은 임플란트 못 심잖아요. 그러니까 클래스 2에 뼈 이식을 해서 클래스 3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제 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역시 똑같이 드릴링을 하고 S 리모 들어가서 9mm까지 이제 뚫고 뼈 이식하고 임플란트 심어서 40N 얻고 40N 얻어졌네요.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뼈 이식이 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게 이때는 제가 넣었던 것이 아마 알로그라프트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안 보이죠. 알로플라스트는 잘 보이는데, 뭐 CT로 보게 되면은 뭐 뼈가 아주 잘 들어가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쉬운 케이스부터 먼저 뼈를 한번 좀씩 집어넣어 보면, 이게 별로 어려운 게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2008년도에서 이제 2015년 7년 후의 모습인데,
아주 잘 유지되고 있다는 거고요. 케이스 또 하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렇게 컨캐비티가 좀 심하게 있는데 이 경우는 저희가 이제 24번을 발치했기 때문에 25번을 발치했기 때문에 5, 6, 7번을 심는데 발치 후에 바로 심을 거고 그렇죠? 24번이네요. 24, 5, 6에 심는 거죠. 잔존골이 10mm, 6.4, 3mm 정도 되는 그런 케이스고 컨캐비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올라간다고 보긴 하지만 이게 확실히 될 거라고는 보장이 안 되고 여기 6.4mm인데 이 레터럴 월에 걸리게 되면은 뼈가 조금 더 그래도 잘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어려운 이제 3mm부터 뚫고 들어가서 이게 크리스탈로 가능한지 지켜보고 있는 거고요. 역시 3mm S리머로 땅 뚫고 안 뚫려서 한 번 더 4.0mm로 뚫고 다시 들어가고 자 1200rpm에 2000rpm으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멤브레인은 아주 안전하게 안 뚫린다. 믿어라. 자 보세요. 이렇게 멤브레인이 바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3mm밖에 안 되는 잔존골에 크리스탈 어프로치를 하는 경우고 이렇게 뼈 이식을 여기 좀 캘퍼를 집어넣고 있고요. 조금씩 집어넣어서 이렇게 이제 렌트로 스파이럴로 돌려서 넣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지금 많이 쓰지는 않습니다. 80rpm으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는 그 스프레더를 좀 쓰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심기 전에 좀 얼마만큼 뼈가 들어갔는지 엑스레이를 찍어가지고 이제 길이 한번 재보고 내가 지금 몇 번 넣었는지 한번 숫자도 셌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레터럴 쪽에 좀 올라간 거 볼 수 있죠. 여기는 8mm 정도 심을 수 있겠구나. 이게 이제 여기는 26번에 그래서 약간의 카운터 싱크하고 IS 508 5508인지 508인지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너무 오래돼가지고 고정력을 25N 얻었네요. 25N. 네, 24번에는 발치를 하고 즉시식림을 했던 케이스로서 이제 뼈 이식을 시행을 했고 전부 다 원 스테이지로 끝냈죠. 보통 이제 고정력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다 원 스테이지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여기 잔존골 3mm에 한 4mm 정도 올린 걸 볼 수 있고 힐링이 돼서 여기 지금 보통 이제 24번을 심을 때 23번의 루트를 많이 히트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도 좀 간당간당하게 지금 이런 경우 이제 있는데 환자가 안 아프면 이제 그거는 괜찮은 겁니다. 근데 환자가 아팠을 때 좀 문제가 되는 거고 그때는 임플란트를 빼든지 아니면 교정을 해가지고 루트를 티핑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6년 후의 모습인데 뼈가 이게 조금씩 이제 내려앉으면서 그렇지만 멤브레인은 이게 덮여 있는 것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반대쪽에도 8.5mm 두 개를 심었는데 잘 유지가 되고 있고요. 또 다른 케이스 보게 되게 되면은 아까 좀 보여드렸던 이런 컨캐비티가 심한 케이스로서 잔존골이 3mm밖에 안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멤브레인의 티크닝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없죠. 이런 경우에는 멤브레인이 얇은 쪽으로 뼈가 들어갑니다. 거기다가 레터럴 월이 있죠. 그러면 뼈가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역시 똑같이 S리버로 뚫고 들어가서 뼈를 넣고 여기 지금 뼈 넣고 있는 장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비디오도 한번 봐야 되니까. 자, 조금씩 집어넣으면서 이제 약간 텐션을 느끼겠죠? 네, 이게 조금씩 집어넣고 조금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게 많이 올릴 때면. 그렇지만 이렇게 컨캐비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렇게 옆으로 벌리고 또 집어넣고 벌리고 또 집어넣고 계속 그런 방법을 쓰게 되죠. 네, 그래서 중간중간 엑스레이를 찍어보는 게 중요하고요. 이런 레터럴 월 쪽으로 쭉 올라간다는 거를
조금 아시면 좋겠고, 그 방법을 계속 이제 약간 좀 이제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이제 한번 다듬고, 그다음에 카운터 싱크도 한번 하고, 길이를 한번 재보는 경우에 한 10mm까지 심을 수 있겠다. 저것도 너무 이렇게 뻥 뚫어버리면 잘못하면 그냥 멤브레인이 찢기는 거니까. 이때는 사이너스 퀵 임플란트였는데 뭐 IS 타입의 510 임플란트를 심을 수 있었네요. 그래서 이제 고정력도 이제 한 뭐 25에서 30N 정도를 얻게 되고요. 그러니까 힐링이 연결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뭐 이때는 저는 이제 알로본도 많이 쓰고요. 남아있는 알로플라스트를 썼긴 했습니다만은 콜라겐 멤브레인으로 덮어서 이런 식으로 10mm를 거뜬히 올릴 수 있었던 이유는 레터럴 월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septum을 잘 활용한다. 아주 뭐 잘 올라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레터럴 어프로치보다 훨씬 더 잘했죠. 네, 저렇게 훌륭하게 끝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여기서 제가 이제 이거까지 할 수 있는 시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즘에는 워터 프레셔 테크닉을 많이 쓰고 키트에 이런 아쿠아 탭이라든지 요게 있어서 충분히 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 탭을 먼저 끼우고 그 다음에 이 팁을 끼워서 이제 들어가는 건데,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워터로 위로 이제 쭉 프레셔를 가해가지고 올리는 그런 장면인데 한번 보실까요? 처음에는 이 조영제를 한번 쓰시면 좋겠는데, 조영제로 한번 해보고 엑스레이 찍어보게 되면 정확하게 그게 이제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저거는 이제 제가 주문하게 되면 살 수가 있는 그 조영제로 자기가 원하는 양만큼 집어넣게 되는데, 뼈이식을 만약에 내가 5mm를 올리면 5mm 올릴 거면 0.5cc 정도를 집어넣고요. 이게 새지 않는다면 10mm 올릴 거면 0.7cc를 집어넣어야 돼요. 이걸 양을 조절해야 되지, 그냥 이걸 다 넣어버리면 그냥 완전히 열려가지고 뼈를 넣어봐야 소용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이 되게 중요하다. 1mm 올릴 때 0.1cc 넣는다고 생각해라. 10mm면 1cc를 넣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죠. 보시면 이렇게 훌륭하게 이만큼이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 저렇게 올라갈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몇 번 해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뼈 이식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루틴하게 하지는 않고요. 꼭 어떻게 뼈가 물이 올라가는지를 보고 싶을 때 하는 건데, 한번 여기까지만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충분히 뭐 뼈가 충분히 있지만 버터를 쓰게 되면 이게 아쿠아 팁이죠. 아쿠아 팁으로 내가 만약에 3mm 올릴 거면 0.3cc를 쭉 넣어서 그다음에 뼈를 채워놓고, 이제 그렇게 되면 뼈가 굉장히 잘 들어가죠. 이제는 멤브레인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 테크닉을 요즘에는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뼈가 아주 잘 올라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약간의 그 라디오 루센트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저건 뭐냐면 아스피레이션을 하고서 뼈를 넣어야 되는데 그냥 막 뼈를 넣으면 그 물이 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나중에 다시 다 빠지고 이렇게 뼈가 차 있는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지금 이제 요거는 보시면은 6년 후에 이렇게 이제 이런 케이스가 와가지고 유지가 잘 된 모습인데, 지금 16번이 하나가 문제가 돼서 이제 발치를 하게 된 케이스거든요. 발치하고 지금 한 달 된 모습인데, 지금 발치를 한 모습이고 한 달 후의 모습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플랩을 약간 열고 봤더니 뼈는 되지 않았고, 역시 똑같이 드릴링을 하고 조금 이제 뼈의 본 덴시티에 따라서 넓히는 걸 충분히 넓힌 다음에, 그 다음에 S리머로 마지막에 코티컬 월을 뚫고 들어가서 뼈를 집어넣고, 그죠? 그 뼈의 양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자기가 원하는 만큼 집어넣는데 이게 프레셔가 너무 강하면 그냥 탁 뜯어지고 마는데 뼈누타가 많이 이제 멤브레인이 찢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때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라는 부분이 중요한데 이거 오늘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서 오늘 끝나고 또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다음번에 제가 컴플리케이션 할 때 얘기를 좀 더 드리도록 할 건데 이게 플랫한 부분에서 뼈를 이만큼 올리는 건 되게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워터 프레셔 테크닉을 많이 쓴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그 파이널이 5.0 임플란트인데 4.5 파이널 드릴링을 마지막에 한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뼈가 약하면 2단계 정도 약하게 하고 얘는 5508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8.5 짧은 임플란트를 IS 액티브로 이제 심었죠. 그리고 이제 40뉴턴이 거뜬히 얻어지는 걸 볼 수 있고요. 커버스쿨을 끼고 뼈 이식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간 거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보철을 이렇게 해서 끝낸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하고 지금 이제 5년 후의 모습인데 그래서 이제 크레스탈 어프로치는 여기까지 제가 하고 그 다음으로 진행하겠는데 이제 크레스 3 CMI 픽세이션 또는 CM 픽세이션은 생각보다도 굉장히 쉽고요. 쉽고 그렇지만 이제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다음번에 한 번 더 모아서 이제 컴플리케이션 그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